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할게요. 앞에서 불렀었던 의문문은 뭐 상대적으로 보면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그런 말을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의문문 하면 보통 이렇게 앞에서 썼던 하나의 문장, 의문문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 끝이 물음표로 끝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먼저 간접 의문을 설명드릴 때 일단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실제로는 원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일단 의문문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죠. 그런데 이 의문문이 문장에서 문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이따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문장의 일부인데 문장의 일부 중에서도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로 사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죠. 의문문이 단독으로 쓰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다시 어떤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라는 일부로서 사용을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오시나요? 이게 절이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왜냐하면 이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절이기 때문에 그 절의 형태로 SOC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예. SOC에 쓰인다는 건 무슨 절을 얘기하나요? 예, 특히 명사절을 얘기하겠죠. 명사절을. 예, 간접 의문은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이거 하시기 전에 지금 한글로 위에 먼저 써놓은 이유가 혹시 요것만 보고 쓰실 수 있다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걸 모르시겠으면 그냥 바로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되시는 분들은 혹은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시 끊으시고 6번까지 6개의 예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들으세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했었죠? 의문문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특히 여기서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얘기합니다. 물론 의문사 없는 의문문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if하고 whether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 즉 하나의 완벽했었던 그 의문문 문장의 형태가 어떤 문장의 다시 부속 요소로서, 그 부속 요소가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 그 일부로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로서 쓰였으니까 절이 되겠죠. 즉 명사절이 될 겁니다. 즉 명사절 두 번째 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사절 뭐 했었죠? 대절 한번 삼형식에서 한번 했었죠. 두 번째 대절 다음에는 문장이 완벽해야 됩니다. 역시 형식적으로 문장이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간접 의문문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명사절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절은 뒤에 별도로 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간접 의문문이 없는 문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절이라는 단순한 명사절 하나하고 간접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그래도 어디에서든지 그 해석이 되니까. 일단은 되셨죠? 일단 기본. 그러면은 기본이 뭐냐? 문장 일부인데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동사죠. 거기다 무슨 말을 붙이고 싶은 거냐면 그가 무엇을 공부했니? 라는 문장을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 자체 원래는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품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그래서 그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니? 라고 묻는 문장이었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이제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이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일부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즉 SV는 여기 있는 전체적인 주절의 문장은 여기 있는데 그의 부속 성분인 목적어로서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뜻이 뭐가 됩니까? 나는 모른다.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하고, 끝이 절이나 구일 때 끝이 보통 뭐뭐 겉도 되지만 뭐뭐 지도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부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석은 둘 다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됐죠? 를 여기다 붙이시면 되겠죠? 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를자 붙이시면 되겠죠? 를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라는 절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의문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What does he study? 그거는 무엇을 공부하니? 라는 문장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 완벽했던 하나의 의문문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던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인 목적어로서 와서 붙을 때에는 그 형태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쓰면 참 좋겠는데 I don't know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형태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면 앞에 있는 의문사 빼놓고는 전부 다 정상어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상어순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 의문문이 아니라 긍정문과 부정문을 합쳐서 평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사문, 어순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 다 정상어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어순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형식 그대로의 어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사문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문과 부정문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그냥 평사문 어순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does라는 것은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꺼냈던, 스터디가 일반 동사에게 꺼냈던 조동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es는 누굴 줘야 됩니까? 스터디한테 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남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것도 역시 이 자체도 절도나 구도, 절이나 구도 형식을 따지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대로 해석을 하시려면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 지가 되는 거죠. 차이를 아셨나요? 이렇게 직접 의문문의 형태일 때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없이 이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즉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저 부분이 어디에 들어간다면 문장의 일부, 여기서는 지금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들어갔을 때는 의문사에다가 평사문 어순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이것의 원리예요. 간접 의문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 그냥 SOC 자리, 그러니까 반드시 형식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SOC 자리에 WH 의문사 다음에 정상어순 혹은 평사문 어순으로 시작된다면 간접 의문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100%입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걸 따지셔야겠죠. SOC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의문문을 억지로, 우리한테는 의문문이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의문사만 앞에 두고 그냥 그 다음은 평사문 어순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 의문문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 SOC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럼 이 부분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없다고 치고 이 부분은 나는 모른다까지는 주어져.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른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이라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what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일단 what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공부하다를 그냥 쓰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현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he studies 그냥 쓰시면 되죠.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s나 es. y로 끝난 말은 i로 고치고 es.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냥.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이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즉 원리는 뭐다? WH 의문사를 가진 문장들,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이 문장의 일부, 즉 SOC 자리에 쓰인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이 이렇게 정상어순으로 돌아왔다, 즉 평사문 어순으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시다? 그냥 SOC 자리에 WH로 시작하고 뒷문장은 그냥 평사문 어순대로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하지 말고 밑에 이거 보지 말고 위에까지 한번 해보죠. 실제로 저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녀는 궁금해한다. 항상 뭘 보라고 했어요? 서술어를, 뭐가 주어인지를 궁금하다면 서술어를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녀죠. 이다 은는 이가도 붙여 있고. 그러니까 she wonders가 되겠죠. 궁금해한다 현재니까 wonders. 그 다음에 이게 타동사죠. 무엇을 궁금해하다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가 됩니까? 어디에 보이세요? 어디에? 그럼 무조건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where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살다를 갖다 쓰시면 돼요. he lives. 역시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되죠? 이렇게 쓰시면 완벽합니다. 간접 의문문이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단지 SOC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형식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밑에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는 그가 왜 그것을 했는지 아니? 너는 아니죠. know라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아니겠죠. 그러면 do you know가 되겠죠. 너는 아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목적어가 뭐죠? 했는지를이죠. 를 뺐는데 그냥 한국말이라. 그가 왜 보이세요? why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why he 과거죠. 했다라는 말이 과거니까 did it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되셨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위의 문장 요것처럼 요것도 보셔야 돼요. 의문문에서 어차피 왔기 때문에 의문사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건 그러니까 3형식 문장이고 요것도 3형식인데 얘는 목적어가 이신 거죠. 요건 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건 1형식이 되는 거고 he lives는 요건 부사죠.
되셨나요? 예, 이것도 역시 그거 따져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또 해석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다음,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답니까? 그거 아니죠.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다니까 이 지는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면 당연히 important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be가 붙어야 우리말의 형용사가 됩니다. 중요하다가.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 부분이 전부다. 지는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또 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뭐부터 쓰시면 돼요? why부터 쓰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를 쓰시면 돼요. why we study hard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해야 하는지니까 should가 들어가야겠군요. should. why we should. 예, 여기 이거 빼먹었네요. 네, should 빼먹었습니다. should. why we should. why we should study hard. 예, 해야 하는지라고 했으니까 해야의 바람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is important로 쓰시면 되죠. 예. 이것처럼 구나 절일 때는 일단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동사가 오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나를 격노하게 만든다. 그럼 격노하게 만든다. 만든다가 동사죠. make. 그럼 만드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죠. 이 보시세요? 네,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것이. 그러면은 뭐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이걸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what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 밑에 있으니까 그냥 이 것이라고 할게요. 무엇이라고 안 하는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 드로브가 make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뭐뭐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드로브 you 흔하게 만든 것이 나를 흔하게 만든다. 만들 어떤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You drove you 오형식 동사입니다. You so angry. 너를 그렇게 되면은 너를 그렇게 주어가 지금 what이에요. 이 안쪽 문장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주어고. 그 다음에 만든다. 너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 만든다. 나를 역시 오형식 infuria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fury라는 동사가 있어요. fury. 이 격노라는 뜻이죠. 여기다 in 붙여서 ate 붙인 겁니다. infuriate. 나를 격노하게 만든다. 되셨나요? 이거 뭐 현재로 쓰고 싶으면 drives라고 쓰면 되시죠. What drives you so angry?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만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맞죠? 예, 만든 것이니까. 왜 what을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지 않고 것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what으로 시작하는 이것이 간접 의문문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 간접 의문문에 what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엇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뭐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외워보셔 소용이 없는 게 일단 what절은 이걸 명심하세요. what절이 나오는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조건 뭐다? 예, 명사절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벗어나죠. 관계대명사는 뭘 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예,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이라는 그 상태에서도 벗어나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know로 그냥 하죠. I don't know what he said라는 말을 한번 해보죠. 그럼 나는 모른다. 역시 삼형식 문장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가 what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라고 해석해도 말이 되죠. 그가 말했던 것을 모른다라고 해도 말이 되고 이거 무엇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모른다. 둘 다 말이 되죠, 지금. 네.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이 무엇이냐는 어느 해석이 적절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것이라고 하면 관계 대명사로 해석을 한 것인데 이게 문장 형태가 달라지나요? 문장 형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언어를 그냥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즉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what절은 일단 명사절이다. what으로 시작하는 절들은 다 명사절이다. 이거 일단 명심하시고
간접 의문과 관계대명사가 있다. 이걸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해석을 뭘로 하면 된다. 무엇으로 하든 것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된다. 그 중에서 적절한 걸 택하면 된다. 나중에 관계대명사 왓을 잠깐 보실 텐데 나중에 혹은 학교에서 배우실 텐데 보시면 간접 의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목적으로 쓰였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절이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왓절은 왜냐하면 왓절은 예외 없이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왓절에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라 사실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 왓의 해석이 무엇이 되느냐, 것이 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왓절은 무슨 취급하세요? 그냥 관계대명사 모르시고 간접 의문문 취급하세요. 그냥 간접 의문문 취급하시고 해석이 몇 가지로 된다? 무엇 또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우리가 금방 했던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것. What drove you so angry라는 문장의 what은 사실상 관계대명사죠. 그러나 이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냥 간접 의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해석을 뭐로 한다? 무엇 또는 것으로 한다. 적당하고 하시면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두 개가 다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makes me infuriated. 만든다 나를 화나게. 되셨죠? 잊지 마시고 what절은 명사절이다 무조건. 그리고 무엇 아니면 것으로 해석한다. 조금 더 나가실 분은 무엇이라고 해석할 때가 바로 문법적으로는 간접 의문문이고 것이라고 했을 때가 나중에 배울 혹은 지금 뭐 아시고 계신 그 what이구나. 그 what일 때도 역시 어떤 what일 때든지 상관없이 간접 의문문이든 혹은 관계대명사 what이든 간에 똑같이 얘가 안에서 자리.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주어죠. what이 이 문장 안에서 여기 짧은 문장, 요 문장 간접 의문문 혹은 관계대명사 안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형태가. 되셨죠? 잊지 마시고 그 다음 6번 해볼게요.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주어죠.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뭐뭐이다니까 바로 뭐냐 비동사겠죠. 그러니까 what you want가 되겠죠. what you want. 이걸 that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that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that 뒤에는 이 명사절 that 뒤에는 문장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이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얘가 지금 둘 다 목적어가 필요하죠. 타동사라서. 그런데 이럴 때는 that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명사절로서는 가능하지만 뭐가 안 된다? what 자리에는 what의 자리가 뒤쪽에서 비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안 되죠. 이 that은 그냥 부사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 that은 되셨나요? that은 뒷문장이 명사절 that은 뒷문장이 완벽하다. 되셨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what you want. 그러니까 미리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네가 원하는 것을 that으로 쓸지 what을 쓸지. what you want 하면은 딱 말이 되죠. 여기 딱 목적어 자리에 비니까. 전체적으로는 주어죠. 앞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이 문장 안에서의 형식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건 그 의문사 밑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s라고. 이 의문사는 지금 안에서 보면 일종의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is what I want. 그러면은 생각을 하시면 want 목적 없으니까 what이 들어가는 게 맞네. that이 아니네. 생각 드시나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that이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what I want it 같은 게 들어가죠. 말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얘는 문장이 이렇게 완벽해야 돼요. want의 목적어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hat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것이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됐죠? What you want is what I want. 전체적으로 문장은 이 형식입니다. 그 문장 속에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어하고 보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전체 문장이. 그리고 여기서의 what은 여기서의 목적어고 여기서의 what은 여기서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따져야 되는 그 작은 형식들을 따져야 되는 이유는 이건 큰 형식. 원래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큰 형식, 이거 작은 형식들을 따져야 되는 이유는 얘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의문문 할 때 했었죠. 되셨죠? 네, 그 다음 간접 의문문 주의할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o you think와 where does he live? 그러니까 이거 고치고 나면 뭐가 됩니까? where he lives가 되겠죠? 너는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삼형식이죠? 목적어가 필요해요. where he lives 이렇게 쓰면 맞죠? 지금 했던 설명대로라면. 그런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유는 싱크라는 동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동사들은 지금처럼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있는데 where를 어디가 보내야 된다? 맨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럴 때 무조건.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뭐 이렇게 문장 만드느라 요 앞부분, 주절 부분을 이 주절 부분을 지금 의문문으로 만들었지만 꼭 의문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라더라도 아무튼 싱크의 목적으로서 간접 의문문이 뒤에 오게 되면 where 같은 WH 의문사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조건 앞으로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은 이게 맞습니다. Where do you think?
생각해보면 여기 목적어 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죠? 여기 접속사가 없죠. 주어 서술어 했는데 분명히 접속사 있어야 된다는. 얘가 여기서 지금 빠진 겁니다.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where do you think he lives? 라고. 예, 이거는 좀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런 동사가 지금 밑에 써놨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이거일 때는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들은 상관없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의문사가 맨 앞에 가도 되고 아니면 이 어순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sink가 아니라 believe라면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둘 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요 애들은 그냥 요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그냥 아래 형태보다는. 그러나 sink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sink. think는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세요. 생각하고 믿으니 상상하고 서포즈와 게스 다 추측하다는 뜻입니다. 추측하고 말하네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되시죠? 생각하고 믿으니 상상하고 추측하고 말하네 이렇게 이 동사들 중에서 누구만 조심해라. 예, 싱크만 조심하면 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형태도 써도 되고 이렇게 형태도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다 예를 들면 believe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싱크는 무조건 밑에 게 맞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예, 이제 정리하기 전에 정리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의문문을 몇 개 빼먹고 왔는데 기초편에서 그걸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특히 WH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이죠. 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일부. 즉, SOC 자리에 WH 의문사로 시작하고 정상 어순, 즉 평서문 어순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의문문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던 의문문이었는데 그거를 일부러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들어가게 되면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정상어순 들어온다. 이게 원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OC 자리에 WH 의문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상어순 혹은 평서문 어순. 예. 그냥 그 두 같은 거 앞으로 안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두 번째.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 간접 의문문 what이 있는데 간접 의문문일 때가 무엇? 관계대명사일 때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왜냐하면 what절은 항상 명사절이기 때문에 예, 명사절이기 때문에 것이냐 무엇부터 쓸게요? 무엇이냐 것이냐 해석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세 번째, 맨 밑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하고 믿으니, 상상하고 추측하고 말하네라는 동사들은 주절의 동사에 만약에 이 동사에 뭐가 있으면 생각하고 믿으니, 상상하고 추측하게 말하네라는 동사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WH 의문사가 오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게 오늘 배운 세 가지입니다. 간접 의문문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형식 구별하실 줄 알면 SOC 자리에 WH 의문사로 시작하고 평서문 어순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명사절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what절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이제 앞에 문법 기초편에 삼형식에 보면 그때 건너뛰었어요. 의문문을 안 했기 때문에 24번, 29번 삼형식에 그 다음에 4형식에 35번, 40번 이제 네 가지를 할 거예요. 해보죠. What kind of food 했었죠. 여기 이제 넣을 때는 이 자체를 무슨 취급한다? 의문사 취급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딱 보신 다음에 would 왜 그러냐면 what이 kind를 수식하고 what kind of가 food를 수식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이 자체를 그냥 의문사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아이고 너무 잘못했구나. would like to 부정사는 want to 부정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want to 부정사 뭐뭐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를 누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have로 봐야 되죠. to로 끝났으니까 to 부정사로 have.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목적어 빈 거 보이시나요? 얘가 자리가 여긴 거. 그러니까 would you. 그러니까 what kind of would you 딱 보는 순간 의문문인지 바로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간접 의문이었다면 what kind of you would like to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동사 앞에 나와 있고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딱 보는 순간 그냥 의문문이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have? have의 목적어가 여기니까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니죠. 너는 먹고 싶니? 어떤 종류의 음식을. 예, 여기다 목적어 넣고 해석하시고 점심으로 이런 뜻이죠. have는 뜻이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여지껏 봤던 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형식으로 나누면 삼형식일 때 첫 번째 뜻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무엇을 먹다죠. 이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사와 관련되면 그냥 이수로 해석하셔야 돼요. 오형식으로 쓸 때가 시키다. 사역동사죠. 뭐뭐하게 하다. 이제 요거 간접의문 끝나고 나면 이제 투부정사를 배울 텐데 이제 그때 나올 겁니다. 아마 시키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9번 가보죠. Can you imagine? 아까 보셨나요? imagine. 원래 어떻게 된다나요? what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imagine 상관없습니다. 이 동사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Can you imagine what the climate of the earth will be like in 2100? 2100년도. Can you imagine 딱 보는 순간 의문문이라는 생각 드시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 Can you imagine? 그러면 삼형식이겠죠? 상상할 수 있니?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타동사 뒤에, 타동사라고 일단 할게요. 타동사 뒤에 WH로 시작됐으니까 간접의문이라는 느낌 팍 오세요, 그냥. 되셨죠? 예, 딴 거 없습니다. 간접의문은 그러니까 SOC 자리에 WH 평서문이면 무조건 간접의문입니다. 이런 특히나 타동사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타동사인지만 알면 여기 WH 나오면 이건 무조건 평서문일 수밖에 없죠. 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what the, 그럼 what이니까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해석하시면 안 돼요. what the climate이라고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일 가능성이 없죠. 지구의 기후는 will be like. 이때 be like 외우세요. 그냥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언젠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like는 뭐뭐처럼이란 전치사입니다. 좋아하다는 동사 아니에요.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뭐뭐와 같다. 그냥 외우세요. be like. 뭐뭐와 같다. 이 like의 목적은 전치사의 목적입니다. what은 여기 넣어서 해석하셔야 되죠. 그러면 지구의 기후는 무엇과 같을지라는 뜻이죠. 무엇과 같을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100년도에.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런 것처럼 be like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만약에 what이 온다면 이거는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how로 해석이 됩니다. 어떨지 정도로 해석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위의 해석을 너는 상상할 수 있니?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될지죠. will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해석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되게. 그건 like하고 what이 합쳐지면 실제로 how가 됩니다. how가. 어떨지라고. 되셨죠? 예. 그 다음 딴 거 없습니다. 간접의문문 그냥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요? SOC 자리에 WH 의문사를 시작하고 평서문은 무조건 간접의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간접의문문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고 싶으면 WH 의문사를 시작해서 평서문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셨죠? 사형식 두 개 봅시다 이제. Can I ask you a favor? 사형식인지 바로 보이시나요? you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 두 개죠. 근데 you가 favor는 아니죠. 너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Can I ask you a favor? 이거는 우리말로 고치자면 부탁 좀 해도 될까요? 혹은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가방이 좀 무거워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들어달라고 할 때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죠.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당신, 이게 호의라는 뜻입니다. 일단 또 호의.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외우세요. 실생활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그 다음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보이시나요? 간접의문문? 왜? Could you tell을 딱 보는 순간 의문문인지 바로 아실 수 있죠. 예, 조동사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Could you tell? 너는 말해줄 수 있니? tell이니까 무조건 몇 형식까지, 4형식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me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지금 WH 의문사 왔죠. 그럼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DO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목적어가. 이게 IO, DO. 그리고 4형식 동사 뒤에 보통 사람이 오면 100%는 아니죠. 사람이 오면 4형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중간에 낀 얘가 간접의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많이 읽어보시면 이제 패턴이 느껴지세요. Can you tell?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이게 그러니까 DO가 되는 거죠. Where? Where는 부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형식이겠죠. 이 작은 형식은 그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where는 그냥 해석하셔야 돼요. 어디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를 이 말이죠. 말해줄 수 있니?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 다시 돌아가 보면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접의문문은 의문문이었던 WH 의문사를 알고 있었던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 즉 명사절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법 맨날 하셔봐야 소용없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쓰시다가 여기에 뭐 무엇이든 어디에든 의문사로 딱 시작하는 문장 다음에 평서문 어순을 쓰시면 그게 간접의문인 거예요. 되셨죠? 왓절은 명사절이다. 또
이렇게 예외적인 동사들이 있다. 간접의문 주의할 문장, 예외적인 동사들이 있다. 외우셔야 되죠. 특히 싱크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로 들어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